네, 반갑습니다. 축구PTV의 조현일입니다. 제가 제 컨텐츠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번 2024년 오프시즌 워스트 5, 또 베스트 5를 꼽아봤는데 저명한 매체인 ESPN이 NBA 코치와 스카우트 임원 18명을 대상으로 2024 오프시즌 움직임에 대한 8가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지켜볼 만한 사안들을 정리했고 또 제 사견을 함께 넣어봤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프시즌 베스트 팀은 어디였냐? 라는 질문에 필라델피아가 8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가 5표, 썬더가 3표, 보스턴이 2표였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보스턴은 집토끼들을 죄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후에 전년도 우승팀이 핵심 멤버를 모조리 잡은 첫 번째 팀이 됐고요. 자, 썬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렉스 카루소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래프트 픽을 쓰지 않았고요. 1라운드 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RJ 하텐슈타인을 데려오면서 팀의 가장 큰 약점이던 인사이드를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는 제일런 브런스와 연장 계약, 그리고 미켈 브리지스를 데려오면서 노바 커넥션을 완벽하게 완성시켰죠. 자, 하지만 필라델피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런 출혈 없이 폴 조지를 데려왔고, 그리고 안드레 드러먼드를 영입을 했죠. 자, 여기에 캘럼 마틴, 에릭 고든, 레지 잭슨, 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동부 컨퍼런스의 대항마 보스턴 셀틱스를 꺾을 수 있고 뉴욕 닉스를 밀어뜨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반면에 오프시즌 워스트 팀도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가 6표나 받았네요. 레지 잭슨을 트레이드로 내보냈는데 바로 이 선수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로써 2년 연속 핵심 멤버를 잃게 됐죠. 지난해에는 제프린과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올 여름에는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 자,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선수는 러셀 웨스트브룩과 다리오 샤리시가 있긴 합니다만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다고 보긴 어렵죠.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마 드로잔과 이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렉스 카루소를 내보냈는데 조시 기디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드래프트 픽을 거머쥐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 폴 조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잃어버렸죠.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표를 받았고, 자,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브런슨을 싸게 잡았고, 그리고 또 RJ 하텐슈타인을 놓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미켈 브리지스와 오지 아누노비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대가를 내줘야 했다라는 게 지금 ESPN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도 한 표를 받았네요. 자, 그렇다면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계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에 맺은 새로운 계약 4년 212mm 주목할 만한 계약이었다. 일단은 LA 클리퍼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폴 조지를 잃고 말았고, 그리고 폴 조지는 90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지 않은데 4년 212mm의 맥스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루소가 썬더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여기서 시카고 불스가 조시 기디만 받아오면서 드래프트 픽 없이 서로 교환을 한 것, 이 부분도 주목할 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뉴욕 닉스와 재계약을 했던 제일런 브런슨 연장 계약을 맺게 됐는데 사실 제일런 브런슨이 1년만 더 기다렸다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수 생활 위함이고,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이 나중에 10년 맥스 계약을 또 받을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아예 제일런 브런슨이 많은 부분을 양보한 혹은 페이컷 이런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영리한 계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KCP가 올랜도 매직과 계약을 맺었는데 올랜도 매직이 지난해 포스트 시즌 나갔잖아요. 그런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2번 포지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KCP가 팀에 안겨다 줄 수비와 3점, 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로 드래프트 이후에 트레이드가 된 랍 딜링엄 선수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 선수를 트레이드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미네소타는 럽 딜링엄이라는 아주 훌륭한 루키를 얻게 되면서 식스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가 된 미켈 브리지스인데 브루클린과 뉴욕 닉스는 거의 40년 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거래를 했고 미켈 브리지스 한 명을 데려오는데 뉴욕 닉스가 브루클린에게 무려 1라운드 픽 5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도 아주 지켜볼만 했다라는 게 NBA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프시즌 최악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더마 드로잔을 트레이드한 시카고 불스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더마 드로잔을 내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미래 자산을 많이 데려오질 못했어요. 더마 드로잔을 그냥 걸어서 내보내진 않았지만 반대급부로 받아온 그런 에셋이 별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쪽에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더마 드로잔을 영입한 세크라멘토 킹스의 움직임이 별로였다라는 의견도 3표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드로잔이 좋은 선수이긴 하고 해리슨 반즈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만 기존의 선수들과 방향성이 맞을까? 호흡이 좋을까? 그리고 만약에 드로잔이 오면 키건 머레이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좀 부정적인 그런 물음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필리가 영입한 폴 조지도 폴 조지는 좋은 선수지만 1990년 34살짜리 선수에게 4년에 212밀은 과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아무런 지출 없이 4년에 212밀은 너무 많았다라는 게 또 중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뭐 미켈 브리지스를 데려온 닉스 5장의 1라운드 픽은 너무 많았다. 혹은 디존테 머레이 뉴올리언스가 데려왔고 또 에반 모블리의 연장 계약도 별로였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부분도 최악 그 자체이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영입한 RJ 하텐슈타인을 최악의 결정이었다라고 본 인물들도 있어요. 3년에 87밀이라는 뭐 계약 규모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보장된 금액은 첫 2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3년차 때 내보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제일런 윌리엄스, 제이덥의 이런 루키 스케일 계약과 맞물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스터 유동성 또 연봉의 유동성을 챙겼기 때문에 저 한편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카루소 조시기디 트레이드에서 시카고의 움직임이 최악이었다라고 본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프시즌 가장 놀라운 계약은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미켈 브리지스의 트레이드가 5표를 얻었습니다. 이 5표를 얻었는데 5장의 1라운드 픽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놀랍다. 5장은 너무 많다. 이런 좀 뉘앙스가 느껴지고요. 또 폴 조지, LA를 떠나게 됐는데 폴 조지의 고향이 LA이기도 하고 어머님이 어릴 때 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실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을 오시기에는 LA만큼 좋은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폴 조지가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루소와 기디 트레이드가 2표, 젤런 브런슨의 깜짝 연장 계약이 1표였고요. 몬티 윌리엄스 경질이 또 1표였습니다. 자, 여기에 덴버를 떠난 KCP도 1표. 그러니까 뭐 KCP가 떠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썬더로 이적한 RJ 하텐슈타인도 1표를 받았습니다. 롭 딜링엄 트레이드, 더마 드로잔 세크라멘토 행, 토비의 디트로이트 행, 디존테 머레이의 뉴 올리언스 행도 각각 1표씩 받게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오프시즌에 트렌드는 뭐냐라는 아주 재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의 트렌드는 일단 3번째 맥스 스타, 3번째 서브 스타를 찾는 팀이 나는 눈에 띄더라 라는 의견이 1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맥스 선수들을 이제 여러 명 데려올 수 있잖아요. 여러 명 보유할 수 있는데 원투펀치만으로는 이제 우승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번째 서브 스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마 드로잔 같은 선수들, 세크라멘토 혹은 뭐 미켈 브리지스의 뉴욕 닉스 뭐 이런 팀들이 또 해당이 되겠죠. 자, 반면에 또 윙 뎁스를 늘리는 팀, 즉 윙의 깊이를 좀 더 늘리고자 하는 팀이 눈에 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윙이라 함은 말 그대로 외곽에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폴 조지,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 미켈 브리지스,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 뭐 조시 기디, 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이번에 뭐 큰 계약을 맺거나 혹은 빅딜을 통해서 팀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윙이지 않느냐. 그래서 현대농구는 결국 외곽 위주의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외곽 위주의 공격을 하니 외곽 디펜스가 중요한데 그 외곽을 담당하는 날개가 결국 윙이기 때문에 윙을 어떤 식으로든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들이 돋보이더라. 이런 표도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팀도 많더라. 네, 3표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반적인 각 팀들의 움직임이 예년보다 부족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오프시즌이 생각보다 좀 흥미가 떨어진다,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CBA, 그 다음에 또 에이프런 제도, 자, 이런 제도가 변하다 보니까 캡 룸이 부족합니다. 캡 스페이스가 많아야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고 돈을 썼을 때 그런 뭐 징벌적인 사치세나 혹은 제한 조치가 없어야
내가 지르든 아니면은 뭐 화끈하게 영입을 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차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새로운 규정,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각 팀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제한시키다 보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번 여름은 조용했다라는 표가 3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 거죠. 바로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제한됐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큰 건 새로운 에이프런 규정을 탐색하는 팀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결국 2차 에이프런을 넘어서게 되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드래프트 픽이 고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트레이드의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여튼 2차 에이프런을 넘게 되면 세컨 에이프런 넘게 되면 팀의 운영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컨 에이프런을 계속해서 넘게끔 운영을 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팀이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또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 겨우 2차 에이프런 밑으로 내려온 뭐 마이애미 히트 이런 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에이프런 제도를 좀 탄택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2차 에이프런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치세를 내지 않고 우승에 도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1차 에이프런 정도를 초과하면서 2차 에이프런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각 팀들이 절충을 보고 있는 거죠. 절충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이프런 제도를 탐색하면서 약간의 눈치 싸움을 가져가는 게 이번 오프시즌의 트렌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탱킹 팀이 늘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늘어나지 10팀. 아니야 8팀. 자, 그렇다면 탱킹 팀이 늘어난다는 데에 표를 던진 팀들은 이번 2024년 신인 드래프트는 굉장히 두께가 얇았죠. 흉작입니다. 자, 하지만 2025년 드래프트는 이미 풍작으로, 풍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는 선수는 저희가 또 소개도 시켜드렸었던 쿠퍼 플래그 이외에 뭐 에이스 베일리, 딜런 하퍼, 그 다음에 놀란 트라우네, 뭐 VJ 에즈콤 이런 선수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을 돌리다가 농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탱킹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탱킹이 또 한 팀의 10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플레인 토너먼트를 NBA가 도입하면서 쉽게 탱킹할 수 없는 구조가 생겼다. 왜냐하면 플레인 토너먼트를 놓고 싸우는 팀들이 16개 팀 중에 진짜 도어매트 깔고 가는 팀을 제외하면 12개 팀, 13개 팀 되는데 탱킹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지난 시즌에 애틀란타 봐라. 물론 흉작 드래프트에 1순위 지명권을 받았지만 확률이 3%였다. 무조건 탱킹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위 지명권 받을 수 있나?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 봐라. 디트로이트가 계속해서 지금 꼴찌를 전전하고 있는데 지금 1순위 지명권 제대로 행사한 건 케이드 커닝햄 한 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5순위 언저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탱킹 팀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8명이나 또 여기에 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빅토르 웬반야마가 지난해 드래프트에 지명이 됐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년 만에 바꾼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번 드래프트 1위인 리사시아나, 2위인 알렉스 사르가 사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또 미지수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생각보다 탱킹팀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이상 ESPN이 실시한 8가지 설문, NBA 코치, 스카우트 임원은 18명을 대상으로 이번 오프시즌 움직임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한번 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8시 20분에 캐나다와 호주의 맞대결을 배우 권율 씨와 함께 저희가 입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조코피TV 유튜브 오셔서 배우 권율 씨와 함께하는 올림픽 입중계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